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요,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안타깝게도 5명이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혁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사회부입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무차별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안모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5명이 숨졌고 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5명 가운데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12살의 어린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112엔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 정신적 충격으로 8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 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현장에서 4시 50분쯤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이 총괄하는 수사 TFN 프로파일러 2명을 포함했고 초동 수사엔 진주경찰서 형사 39명 전부를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그야말로 참변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흉기 난동 사건, 조금 전에 이혁준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오늘 있었던 사건 일단 개요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새벽에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난동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 4층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오늘 새벽 4시 30분에 진주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아하, 네. 아직까지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내부 가재들도 지금 재가 될 정도로 20여 분 동안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네. 복도형 구조의 아파트였는데요. 이렇게 복도도 시커멓게 그을린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를 입은 건 이 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네. 불을 지른 남성이 불이야라고 외친 후 주민들이 대피하자 계단에서 흉기를 무차별로 휘둘러서 5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이 방화 난동 사건으로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타깝게도 지금 흉기 난동 공격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주민분들 5분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 당시의 상황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김상균 변호사님, 당시에 112에 신고된 내용만 봐도 당시의 상황이 정말 아비규환이었다, 이런 걸 좀 짐작케 합니다. 네, 새벽 4시 30분 대부분의 주민들은 수면으로 말 그대로 수면 중이었을 겁니다. 근데 불이 나는 그 자체로 말 그대로 연옥이었을 텐데 네. 그것으로 모자라서 탈출하는 주민들을 기다렸다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공격을 하고 네. 게다가 피해자 중에서 12세의 그렇죠. 아동도 있습니다. 네. 거의 테러 수준으로 보인다고 보입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물론 이 피해자가 생겼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지금 안타깝고 지금 끔찍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더욱 충격적인 건 장희영 교수님, 12살 된 아이도 지금 흉기로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 오늘 새벽에 발생한 일이라서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일인데요. 네. 화재가 발생한다라는 건 누구든 밖에 나와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진 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려서 살해를 했다. 그것도 지금 12살 아이 이야기 나온다는 것 자체는 나이니 성별이니 아니 가리지 않았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네. 사람 입장에서는 12살짜리 아이가 따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짐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총 18명의 사상자 중에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잖아요. 네. 근데 5명이 모두 사망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모두 그 흉기에 찔려서 사망을 한 사건이거든요. 물론 아하. 화재 피해자도 몇 있습니다만 문제는 5명의 이 흉기로 인한 5명의 또 아직 사망하지 않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중상이라는 거예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끝까지 이분들의 생명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어쨌든 끔찍한 사건이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추가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참혹하고요. 그야말로 참변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범인은요 현장에서 일단 검거는 됐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뭐 일단은 우리가 계속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했던 사람인 건가요? 예. 뭐 불을 내고 뭐 흉기를 휘두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뭐 계획인지 우발인지 그것도 일단 조사를 해봐야지. 지금은 뭐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그 피해자 중에서 이 혹시 일면식이 있다거나 이 피해 의자라니까 그 가해자랑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건가요? 뭐 다들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유족하고 뭐 피해자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혹시 임금체불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경찰 수사하는 이야기고, 예, 신빙성은 없습니다. 힘의성 없다고요? 예, 신빙성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수정 교수님, 물론 지금 경찰도 상황이 아직까지는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서 져야만 지금 뭔가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단계 같은데 지금 범행 동기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네. 뭐 합리적인 동기라고 보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불 낸 곳이 자기 집이에요. 네. 새벽에 자기 집에다가 불을 내고 그럼 결국은 손실은 자기가 일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런 행위를 해놓고서는 그러고 놓고서는 계단에서 기다려가지고 네.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집집마다 사람이 빠져나오자 그중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인 3명, 30대 여성 그리고는 12살 먹은 아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일을 벌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노년동 고시원 방화 사건의 주인공처럼 네. 소위 극도로 반사회적인 사람들 누구라도 네. 무차별적으로 내 이제 분풀이를 하겠다 이런 네. 이제 그 대상자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는 또 다른 이제 부류의 사람들 중에 정신병적인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소행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전혀 합리적 동기로 지금 불을 내고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범행 내용을 보면 비교적 계획적으로 보여요. 아마도 인화물질이 있었을 것이고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을 것이고 계단에서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뛰어나올지 예견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사람을 살해할 동기가 애당초에 없었으면 그렇게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 우발로 보기는 네. 여러 가지로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앞서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범행 동기 그리고 계획 범죄인지 우발 범죄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경찰조차도 단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단정하진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전문가이신 이수정 교수님 말씀을 들려보면 계획범죄, 현재로서는 정황상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실제 당시에 이 현장을 목격하신 분, 주민분의 얘기도 지금 자신의 집에 불을 낸 곳인 4층이에요. 근데 이 범인이 2층 계단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화재로 대피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방비로 공격을 당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갖다 일으킨 것 자체가 일단은 본인의 심리적인 부분과 계획적인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화재를 일으킨 거는 본인이 뭔가 이제 끝장이 났다, 절망감, 분노 그런 것 때문에 화재를 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자기 집에 화재를 일으키고 불이야함으로써 사람들을 갖다 대피하게끔 한 다음에 네. 사람들을 일종의 특정 방향으로 몰아서 네. 흉기를 통해서 살인하기 위해는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화재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은 왜 여러 사람을 갖다 살해하게 된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네. 그중에 본인이 원하는 게 특정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 특정인을 갖다 본인이 막상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특정인을 갖다 본인이 특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다 가능한 한 살인을 저질러야지 본인이 특정인을 갖다 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 가능성은 본인이 그 주민 전체에 대해서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 주민 전체가 자기를 갖다 뭔가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피해를 주려고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경우에는 일단 거기에 대한 분노가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자신의 집에서 일정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원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어떤 그 살해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수정 교수님, 지금 저희가 이 CG로도 보여드립니다만은 경찰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취재를 한 내용이에요. 오늘 임금체불 불만에 범행을 한 것으로 일단은 전해졌는데 이건 어떤가 사실관계를 물어봤더니 지금 피의자가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경찰 확인 결과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체불 역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의 네. 기억 속에 임금 체불이 됐던 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하, 네. 만약에 정신적으로 지금 뭔가 불안정한 상태라면 네. 그때 그 당시에 불만으로 본인의 인생이 추락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뭐 일종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가지고 뭐 임대 아파트였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곳에 이제 와가지고 이들과 어울려 사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이웃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것 같은 이런 피해망상이 생겼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모든 불행의 시작을 임금 체불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전혀 횡설수설로 쓸데없는 진술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진술을 전부 받아 적어가지고 나중에 범행 당시의 동기나 또는 네. 정신 상태를 추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사실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참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장희영 교수님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당하신, 특히 물론 화재 피해로 지금 병원에 실려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게 이 범인의 흉기 공격에 5명의 사망자가 났는데 그야말로 연령대도 지금 가리지 않았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뭐 너무나 큰 참사이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지금 당한 사고라서 아마 다들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일단은 사망자가 있는 가족들은 뭐 더더군다나 지금 상처라든지 놀라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어떤 감정이 먼저 앞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마 혼란스러우실 것 같고 문제는 아직 사망하지 않은 분들의 가족들도 사실은 깨어나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한테는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평생 아마 어디에 살든 간에 이웃들을 의심을 하거나 두려움 그러니까요. 대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안타깝기도 하고 일단 지금 바라는 건 더 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원인이라도 좀 똑바로 규명이 되는 게 그나마 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좀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흉기 난동 방화 사건의 목격자, 이 주민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있는 상황이고 대피해가지고 있고 또 뭐 못 내려가니까 예. 뭐 옥상으로 올라가고 예. 또 그냥 뭐 아우성이죠. 그 동에 사시는 분이 예. 또 피해가 내려와 있어가지고 예. 옆에서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이제 목격했고 칼로 휘두르고 해서 대피해가지고 있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그분은 막 자기는 이제 뭐 칼끝으로 조금만 스쳤는데 어디서 있었답니까? 2층에서 있었답니다. 2층이요? 예. 그 범인 집이 2층입니까? 아니 4층이죠. 범인 집은 4층인데 2층에 서 있다가 예. 막 내려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막, 계단에서 예. 또 막 피신하러 내려오는 사람들. 불이 났으니까 일단 연기가 많이 나고 불길이 있으니까 예. 또 피하러 막 내려오다가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테러는 그러니까 계획적인 거 어차피 자기는 예. 불을 질러 놓고 칼을 들고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뭐 예. 예. 그렇죠. 완전히 뭐. 지금 이 목격자분은요, 이 해당 화재가 일어난 동에 사시는 분은 아니고 옆동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그 새벽 시간에 옆동에 사시는 분한테까지 지금 아수라장, 지금 불이야, 이런 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릴 정도 있으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 아비규환이었던가를 좀 짐작해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계단식, 그러니까 복도식 아파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비율이 높겠죠.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도주를 하기 위해서 한쪽 에만 이제 비상 계단이 있잖아요. 네. 그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아하. 그런 와중에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만큼 놀래가지고 아주 네. 아우성이 났겠습니까? 물론 119에 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이제 뭐 위험을 당면해가지고 뭐 아주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길목을 기다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런 이제 흉기를 가지고 길목을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걸 그냥 단순 우발로 볼 수가 있겠는가가 계속 의문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인명피해를 5명이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걸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다음에요. 김상균 변호사님, 이 상황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다음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불이야라고 이 사람이 외쳤대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주민분들은 당연히 옷까지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정신없이 화재를 피하고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우선 불이라고 자기가 불을 지르고 나서 네.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기다렸다가 준비해둔 흉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차별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정말 큰 피해가 있었을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주민들의 그 느꼈을 그 고통이라던가 네. 그 괴로움, 뭐 그런 경악스러움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매우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자, 진주경찰서 그리고 경남지방경찰청에서도 지금 이 사건 수사 TF에 지금 지원을 할 정도로 이 사건을 지금 경찰은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지금 오후 2시에요. 오후 2시에 이 사건 관련 일단 1차 수사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정확한 범행 동기가 뭐고 혹시라도 앞서 우리 장희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추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변호사님. 예. 그 황하나 씨와 이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경찰에 피해자 진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상면에. 곧 있으면 가서 진술해야 될 겁니다. 네. 어제는 또 압수수색이 있었던 걸로 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체에 대한 그 모발에 대한 압수도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일단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바로 말씀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시각 바로 이 시각 지금 모습이에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모습입니다. 잠시 뒤면 저곳에 들어오는 거 지금 아직은 안 들어왔어요. 지금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지금 보세요. 취재진이 오늘 오전부터 일찍 지금 저곳에 자리를 잡고 진을 치고 있고 저 보세요. 바닥에 포토라인도 마련이 돼 있어요. 이 포토라인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저게 서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니까요. 강제조항은 아니니까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김상균 변호사님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네. 네. 그래서 우선 경찰에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그 박유천 씨 인터뷰 전에 신청을 했었었는데요. 네. 박유천 씨가 자기는 신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고 뭐 그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검찰 단계에서 조금 의문이 가긴 하지만은 반려가 되긴 했어요. 영장 자체가. 네. 그리고 나선 지금 이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데 네. 지금 박유천 씨가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는 마약 투약이랑 그다음에 황하나 씨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 박유천 씨가 마약을 또 임의로 투약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뭐 조사를 뭐 받아보고 그다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유천 씨의 그 모발에서 일단 네. 간이 모발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국과수에 보내면 보통 2주 정도의 이제 통상 시간이 걸리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박유천 씨 혐의 입증 그다음 오늘 진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 혐의 입증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라는 게 이제 뭐 시약 테스트 이런 거겠죠. 1차 조사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음성 나오니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김상균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것을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고 그 결과는 한 최장 2주 정도 걸린다는 게 지금 김상균 변호사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장희영 교수님 박유천 씨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지금 들어왔네요. 박유천 씨 지금 들어왔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처럼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황하나 씨를 올 초에 왜 만나신 건가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자, 물론입니다. 물론 이수정 교수님, 물론 사람의 표정만 가지고 다 유추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세요. 현장 기자들 허탈해한 모습 보세요.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딸랑 그거 하나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지금 박유천의 지금 그러면 다시 이 그림 볼게요. 이 그림 보면요. 현장 들어볼게요. 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처럼 입장처럼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황하나 씨를 올 초에 왜 만나신 건가요? 이수정 교수님,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이수정 교수님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지금 저 표정은 글쎄요, 당당함이 묻어나은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아끼는 그래서 쉽게 대답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일단은 이제 태도로만 마약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요. 아하. 일단은 대단히 신중하게 일단은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이 가진 소위 이제 혐의를 상당히 입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박유천 씨에게 다양한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아하. 그 애당초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네. 지금 이 황하나 씨가 필로폰을 투약을 했다는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헤어졌다는 사람이 그 시간과 장소에 박유천 씨가 같이 동반을 했다라는 동선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연초에 있었던 그 동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연초라 하면 6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황하나 씨와 필로폰을 같이 당시에 투약을 했다면 결국은 네. 이제 필로폰이 문제이니까 네. 그러면 지금 모발에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이 추출이 돼야지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간이 검사에서는 일단은 음성이 네.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수에 보낸 그 이제 결과 분석이 나올 때까지 2주라고 하시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조금 전에 취재진도요. 박유천 씨한테 들어가는 박유천 씨한테 올 초에 황하나 씨를 왜 만나냐고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어제 경찰이 박유천 씨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압수수색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였고 어제 압수수색 통해서 유의미한 좀 증거들을 입수를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할 수 있는 한은 다 한 것 같아요. 앞서 나왔지만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집과 또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직접 증거를 좀 찾기 위한 시도였던 것 같고 이 외에도 휴대전화나 신용카드의 행적이나 이런 걸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건 아마도 행적을 조사하기 위한 거겠죠. 동선이 아하. 어떻게 됐고 네. 어떤 통화 내역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 잠깐도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랑 소변, 마약 네. 검사하는데 필수라고 하는 머리카락과 소변도 확보를 해서 지금 이제 정밀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박유천 씨뿐만 아니라 황하나 씨가 최근에 3개월 정도 거주하던 집도 압수수색을 함께 하하. 펼쳤어요. 이제 그 가운데 앞서 황하나 씨는 박유천 씨라고 특정을 해서 이 사람이랑 같이 했다라는 거였었고 박유천 씨는 또 완강하게 부인하는 기자 인터뷰를 본인 스스로 4월 10일에 했었죠. 그렇죠, 아마도 네. 지금 들어올 때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 난 할 얘기 다 했다.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없다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고 또 다른 연예인들 출석할 때 좀 다른 모습은 메이크업도 전혀 하지 않았고 상당히 눈이고 다 되게 초췌한 모습으로 그대로 나왔거든요. 네. 단투도 하나 풀어제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본인은 정말 당당하다라는 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인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지금 정밀조사에 들어간 상태이고 여러 가지를 수사 중이니까 결과는 좀 나올 것 같고 일단은 경찰에서는 무언가 조금 증거가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 게 네. 박유천 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내린 그렇죠. 상태입니다. 혹시나 네. 어디로 튈까 봐. 그리고 일단 황하나 집에 드나든 CCTV가 확보됐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의심을 갖고 집중 수사 중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박유천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이제 떠날까봐 일단은 수사에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 며칠 전에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김상균 변호사님, 경찰이 지금 앞서도 그 압수수색한 영장
압수수색을 벌인 그 범위가 휴대전화까지 포함됐고 이 신용카드까지 포함됐어요. 이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유천 씨 전화 통화와 인터넷 접속 기록을 추적했더니 마약 사건에 연관된 단어가 포착이 됐대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란 부분은 만약에 혹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하는 과정에 혹시 신용카드가 사용됐을 수 있다. 혹시 이런 대목에서 같이 압수수색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압수수색의 범위 자체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던가 또는 뭐 통신 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다 파악을 하게 됐던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이 황하나 씨의 진술과 아까 이수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황하나 씨의 진술과 같이 모든 동선이 일치를 한다는 거죠. 네. 진술 그 동선도 일치하는 데다가 네. 그렇다면은 어차피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에서 네. 그 황하나 씨의 진술이 믿을 법하다라는 이야기고 네. 그렇다면 여기에 정황적으로 좀 더 이 보강해 줄 수 있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한 내역, 신용카드로 구입한 내역이라던가 네. 또는 그 마약과 관련된 혹시 그 또 통화 내역 사이에는 마약을 판매하는 자, 마약 네. 판매 그 정과가 있는 자와의 뭐 연락 내역 네. 이런 것들도 찾아내게 되면은 박유천 씨 혐의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다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황하나라는 사람이 마약을 했다고 지금 경찰에 진술하는 그 날짜와 박유천이라는 사람이 황하나를 만난 그 시점 동선이 일치하는 건 물론 정황상 증거예요. 그 자체가 직접 마약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정황 증거는 경찰이 확보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앞서 홍수민 아나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을 때 이 박유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때? 박유천 씨는 앞서서 마약을 한 적은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에 제 인생을 모두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심경으로 자신의 뜻을 밝힌다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10일에 박유천 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했던 얘기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회견 했던 모습, 그 보여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황하나와 작년 초 헤어질 결심을 했고 결별했습니다. 마약에 정가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사실 저 기자회견 전에요. 경찰은 뭔가 지금 이 박유천 씨에 대해서 퍼즐을 상당 부분 맞췄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체포영장, 박유천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김상균 변호사님, 검찰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반려가 됐대요. 왜? 이유가 뭐냐? 박유천 씨가 앞으로 나를 부르게 되면 성실히 조사받겠다 해서 일단은 그 이유가 참작이 된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럴 수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요? 네, 근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유명인이니까 뭐 도주 우려는 그렇다 치는데. 또 출국금도 돼 있으니까요. 네, 출국금도 돼 있어요. 그런데 증거인멸 부분에서 기자회견 전에 이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그 후에 실제로 체포영장. 네, 체포영장. 근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박유천 씨는 어느 정도 내사 착수했다는 걸 알았다는 게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그 구속영장을 반려하는 것보다는 체포영장을. 체포영장을 반려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다음 증거인멸 우려를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이 좀 듭니다. 최명기 원장님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어쨌든 본인도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했고 지금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또 꼼꼼히 들여다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앞서 표정도 읽었고 기자회견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박유천이라는 사람은 일단은 자신감이 있다. 이 마약 관련해서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유천 씨가 실제로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게 되면 당연히 본인은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나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내가 비록 조사를 받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더라도 나를 그래도 뭔가 마약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낙인 효과가 있지 않나 본인이 두려워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본인의 기자회견의 취지는 뭔가 하면은 나는 낙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또 두 번째 가능성도 우리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마약을 과거에는 했으나 지금은 절대로 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정황상의 증거는 있으나 결국은 본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역시 낙인 효과는 쫓아다닐 테니까 낙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또 기자회견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워낙이 직업이 배우이시기 때문에 저 당당함이 꼭 무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저렇게 당당한 걸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고 저거를 유죄의 어떤 표현으로 유죄를 갖다 숨기기 위해서 더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옳지 않고 결국은 모든 거는 증거가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어쨌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수사 결과를 좀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MBN의 인기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와에 나오는 자연인과는 좀 결이 다른 자연인이 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산속에 움막을 짓고 세상과 등진 채 10년째 살고 있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민가로 내려오는데요. 어떤 행동을 보였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요, 텅 빈 암자 사찰에 들어옵니다. 안을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는데요.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불상 그림이 있는 제단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집어 드는데요. 저 남성이 공양미를 챙겨든 겁니다. 아이고.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다가 뭔가를 발견했는지 손을 뻗어서 상자 몇 개까지 챙기고는 다시 슬그머니 암자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남성이 침입한 곳은 사찰뿐만이 아니었어요. 네. 민가에 있는 농막에도 네. 이렇게 침입을 했는데요. 2009년 9월 초부터 지난 저긴가 4월 보네요. 초까지 그렇습니다. 네. 저기입니다. 지금 이제 밭이나 녹 근처에 설치된 이런 집 같은데 이제 들어간 건데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이렇게 농막 28곳, 사찰 한 곳에 걸쳐서 총 121회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아하. 피해 농민들도 이 사실을 알아차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피해 농민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못하지. 한 4, 50분은 될걸요. 저 밑에 이제 보레골을 들다가 딱 사람 들어갈 마침 뜯어갖고 냉장고 다 털어갔어요. 진짜로 살금살금 하는 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장희영 교수님 상습적으로 범행 저질렀나 봐요. 상습 절도범이긴 합니다만 또 사연을 들어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아하. 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이 10년 정도 지금 저 산속에 인적이 드문 산속에 작은 움막을 짓고 10년 동안이나 기거한 것으로 일단 조사 결과 나왔고요. 근데 움막이라는 실제 게 산에 살아요. 산에 저긴가 살아요. 보네요. 근데 저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당연히 물도 없고요. 그러네요. 겨울을 어떻게 났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까 말까 한 이런 정도의 아주 허술한 말 그대로 그냥 움막입니다. 네. 저 안에 살면서 이제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음식이 필요하니까 이런 절도 행각을 벌인 건데 예를 들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산딸기 농막에 그 자물쇠를 파손을 하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있던 먹을 것들 뭐 라면이나 주류 등 3만 원 정도 상당이라고 합니다. 큰 금액도 네. 아닌데 근데 이 동물이 들어와서 음식물을 가져갔다고 보기에는 주류나 이런 것들을 가져갔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행위라는 건 확실한 것이고 총 2009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정도의 농막이나 사찰 뭐 이런 등등해서 경찰 조사 결과 총 121회 정도 침입을 해서 음식물이나 생필품을 훔쳐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10년이라고 해봤자 금액으로 치면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상습 절도이기 때문에 경찰은 구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리신 피해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황당하고 마음이 아프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검거하게 됐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탐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무료 급식소나 민사무소나 이런 데 홍보할 때도 뭐 범죄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 건강이나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겨울에 그런 데서 싸면 난방도 안 될 텐데 네. 얼어서 또 동사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조기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잠복도 한 34일 동안 우리도 집에 못 들어갔지만은 우리도 추위에 떨고 막 이랬지만은 우리 꼭 이 사건을 해결하자 우리 팀원들한테 그래 추진을 했지. 아 진짜 많이 떨었습니다. 다른 팀 직원들이 범인 잡기 전에 팀장이 문제 쓰러지겠다. 5개 장소를 정해가지고 농막 3군데 차 안에서 2명 정도 이래 잠복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경찰분들도 진짜 집에 못 들어가셨대요. 영화에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잠복 근무하면 양말 신고, 바꿔 신고, 뒤집어 신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정말 추위에 떨면서 잡았다고 하는데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인생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김상규 변호사님.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사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태어나자마자 일단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는데 네.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이제 부모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찾았는데 그때부터 아버지의 이제 상습적인 폭행이 계속해서 시작이 아이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아버지 폭행도 두렵고 하니까 원양어선을 이제 탔는데요. 네. 원양어선 타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근데 돈을 어느 정도 벌어왔어요. 네. 왔는데 이마저도 어머니와 계모가 다 가지고 가서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뭐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갔는데 또 상습 폭행에 시달려가지고 네.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배운 기술도 없고 원양어선 또 갔다 왔는데도 뭐 돈은 남아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운막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그때부터 합니다. 이제 결국은 나를 받아줄 곳은 저 대자연 산밖에 없다고 산에 들어가서 운막을 치고 살았는가 본데 그래서 이 검거했을 때도요 글쎄요 상습 절도범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사실 근거를 했을 때 반항도 심했지만 거의 뭐 조선시대 상투를 잘란 사람 것처럼 귀신 것처럼 이래 보였거든요. 비도 오고 막 되게 어두운 시간대였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냥 놔두서는 안 되겠다. 경찰서 데리고오자마자 제가 입던 옷 갈아입히고 속옷 전달해주면서 씻으라고 샤워시키고 아예 10년 동안 그리 살아놓으니까 개인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유치장 안에서도 모서리에 모퉁이에 그래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하게 수사를 해줬지. 진짜 당신은 살려주려고 한다. 그거 먹지 말고 해라 해가지고. 좀 상황 보니까 이수영 교수님 딱하기 좀 딱하네요. 딱한 물론 뭐 데다가 이 범죄를 미워할 생각, 두둔할 생각 없습니다만. 네, 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생계형 범죄잖아요. 사실은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상습절도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가족으로부터 결국 버림을 받아가지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15년, 20년 전부터 이제 뭐 완전 뭐 이런 일반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이 전 경찰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이제 결국 이 사람 다 씻기고 닦이고 결국에는 이제 대인기피증 있는 사람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구치소로 보내서 그 안에 의사들이 다 있으니까 건강검진도 받고 하루 새 때 밥도 제대로 먹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출소한 이후에 취업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이 사람을 이제 체포를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에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데 사회 내에서의 범죄 예방도 경찰의 몫이다. 나쁜 짓 한 사람 검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잘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희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요. 경찰도 인간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좀 한 구석이 짠할까요?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소를 지에. 네, 그래 이제 자기 먹고 싶은 거 이제 보쌈도 같이 먹고 현장 검증하면서 또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럼 짜장면 먹고 한 20여 점 우리 팀원들 다 수고해가지고 전달하고
경찰서에서는 건강검진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교도소 의사 찾아가는 의사한테 어제 통화를 해가지고 네. 이런 사람 넘어가니까 꼭 건강검진 종합검진 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해놨고, 예. 진주시청이나 행정기관에 이래 의뢰해가지고 주민등록보건이라든지 좀 오래 살아봐야 한 1년 반 정도 살 것 같거든요.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최명기 원장님, 물론 죄는 나쁩니다. 그리고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혹시 저 경찰분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와서는 좀 새 사람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은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무서움 자체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또다시 산속으로 달아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왜 사람을 무서워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사람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도록 치료를 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 가정폭력이 참 이 사람을 대인기피증으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 너무너무 가슴 한쪽이 좀 저며온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